코로나19로 연탄 후원이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취약계층 겨울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가구의 이불 빨래를 돕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이성화 신임 이사장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오는 21일부터 100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정오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해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만 1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해 추운 겨울이 더욱 매섭기만 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연탄 후원이 크게 줄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와 태풍이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곧 추워질 날씨에 취약계층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연탄 후원과 봉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춥기 때문에 침낭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 얇은 이불을 하나 덮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한기를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탄을 여기서 이렇게 대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후끈하게 따뜻하게 살잖아요. 연탄도 없고 연탄도 안 들어오고 봉사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연탄 없으면 진짜 얼어 죽어요. 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 봉사자들이 후원도 같이 해왔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 자원봉사자가 50% 넘게 줄면서 후원 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탄 후원은 약 64만 장.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10만 가구에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소진돼 연탄 창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연탄이 있어야 할 창고엔 보시다시피 먼지 쌓인 지게들만 가득합니다. 서늘해진 날씨에 어르신들에겐 연탄 나눔이 꼭 필요하지만 후원과 봉사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탄 후원 부족으로 12일 예정됐던 연탄은행 재개식도 연기했습니다. 10만 가정에 한 가정도 연탄을 드리지 못한 밥상공동체 시작한 지 이제 23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아주 처음 겪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주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연탄은행 측은 마스크 한 장값도 안 되는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이면 취약계층 가구가 6시간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며 겨울나기가 더 힘든 이들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경우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소득 노인 가정에 이불 빨래를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후된 골목 사이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수원시 팔달구 지동마을. 이곳 주민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최근 지동마을 노인들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 탓에 질병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제일교회와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불빨래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원제일교회는 교회 내부 지하 공간을 작은 빨래방으로 만들고 이불빨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이불빨래는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위생적으로 너무 좀 안 좋게 좀 사시는구나. 저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동 제일 행복 나눔 빨래방은 앞으로 매년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매월 4가구의 대형 빨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정이 주요 대상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대상을 선정해 세탁과 배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분들 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 빨래가 어렵거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정을 해주셔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빨래 수거와 배달에 나선 봉사자들은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을에 벌써부터 생기가 돌고 있다며 이불빨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굴에 생기가 돌으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수원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선교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역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성화 목사를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는 지난 22년간 101개국의 선교사 2,572명을 파송했으며 선교사 훈련과 재정 지원 등 세계선교회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이성화 목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다며 선교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처치 프린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투 프린팅 미션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는 어떤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교단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란 예수 그리스도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선교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선교 훈련을 파송교회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지 사역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개 선교 지역이에요. 지역부가 있는데 그래서 선교 현장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또 보고도 받고 또 지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 이 이사장은 총회 교회운동 본부장과 기독신문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천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事務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오는 21일부터 100일간 정오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온라인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이달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간 정오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매일 20분씩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기성 한기채 총회장, 지형은 부총회장을 비롯해 교단 내 100명의 목회자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자들은 열흘 단위로 나눠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공동체 회복 등 10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기채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결인들이 기도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해요. 기적적인 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거고 또 기도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기성총회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헌혈과 장기기증 동참운동, 작은 교회 살리기 캠페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또 기자간담회에서 기성총회는 차별금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한기채 총회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과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회장은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제3의 성과 관련해 역차별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곳에 온라인 배달 체계가 갖춰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외에도 로봇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 공방 1만 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 사업도 3곳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으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 전자 분야가 61건인 50.4%로 가장 많았고 조선 자동차 22건인 18.2%, 기계, 화학, 생명공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을 차지해 대기업 33건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외 주식시장에 몰린 개인 투자자 자금이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유가 증권시장에서 43조 5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2조 3천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양대 증권시장을 합쳐 무려 55조 9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 5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9조 3천억 원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천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가격 총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은 작년 대비 16.67% 오른 38%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에 일단 감염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위중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고 최근 발생한 사망자도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요양기관, 방문 판매 업체 등 이용자 연령대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라며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군 납치 문제 해결을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주변국 외교에 관한 의견도 밝혔으나 한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이어 브루셀라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브루셀라병 백신 공장의 부주의로 인해 3천여 명이 감염된 겁니다. 백신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았고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기관을 입건해 조사했고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발병 사실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작년 12월 31일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3천만 345명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8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인도가 500여만 명, 브라질이 440여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분의 1로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난창대학 제2부속병원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미국 의사협회 저널 안과학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라며 사회적 접촉을 할 때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명품 매장으로 불리는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매장은 아마존의 유료 회원인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 중 초청을 받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이용자는 아파트 온라인 모델하우스처럼 360도 가상현실 방식으로 옷을 구경할 수 있으며 모델의 피부색이나 체형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큰 기여를 해왔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이념 과잉 시대에 포용의 정치를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측이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횡령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민에게 사죄한다던 이 교주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편 공개로 진행된 이번 준비 기일에 이 교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회 파송 선교사 가운데 177가정이 은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총 807가정인데 10년 안에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이 임기를 마치는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실행위원회 이후 선교사 위기관리와 은퇴 선교사 돌봄 등 복지 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변혁 한국기도운동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전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전도운동은 개인 경건생활과 함께 기도에 힘쓰며 비대면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10월 17일까지며 참가 교회와 단체 개인에게는 사랑전도 세미나 강의안과 영상이 무료 제공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네 번째 이야기 목회자는 누구인가 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